우리는 매일 잠을 잡니다. 그런데 어제 잘 주무셨나요? 전 세계 수면 시간을 비교한 통계를 보면 한국은 수면 시간 기준으로 최하위권에 있어요. 1위인 중국과 비교하면 거의 1시간 가까이 적게 자는 건데, 더 심각한 건 수면의 질까지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낮다는 겁니다. 시간도 부족하고 질도 낮은 거죠. 만성 피로에 시달리면서도 어느 순간 그게 당연하게 느껴졌던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요즘은 자기계발 열풍이다 보니 깨어있는 시간을 더 알차게 쓰려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정작 하루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수면에 대해서는 의외로 무관심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잠이 잘 안 온다는 건 알겠는데, 정작 수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잠을 잘 자려면 먼저 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그 구조부터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 먼저 우리 뇌에서 잠을 만들어내는 두 가지 시스템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미국의 유명 수면 전문가인 마이클 브레우스 박사는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 시스템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수면 압력, 즉 슬립 드라이브입니다. 브레우스 박사는 이걸 배고픔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밥을 안 먹으면 점점 배가 고파지고, 또 먹고 나면 배고픔이 해소되듯이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졸림이 쌓이고, 또 자고 나면 해소된다는 거죠. 그 핵심 물질이 바로 아데노신입니다. 수면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 빠질 수 없는 물질이 바로 이 아데노신인데요. 앞으로 자주 나올 단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몸이 에너지를 쓸 때마다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고, 이 아데노신이 뇌에 많이 쌓일수록 졸림이 강해져요. 아데노신이 많이 쌓였다는 건 그만큼 잠이 필요하다는 신호인 겁니다. 두 번째는 수면 리듬, 서카디안 리듬입니다. 브레우스 박사는 이걸 몸속에 내장된 생체 시계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비슷한 시간대에 배가 고파지는 것처럼 잠도 특정 시간에 맞춰 졸림이 찾아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밤 9시 반에서 10시 사이가 바로 그 타이밍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잠이 잘 들려면 이 수면 압력과 수면 리듬이 동시에 맞아떨어져야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중요한 발표나 시험을 앞둔 날 밤, 몸은 분명히 지쳤는데 눈만 말똥말똥했던 경험 있으시죠? 피로는 쌓였으니 수면 압력은 높은데 머릿속이 각성 상태라 수면 리듬이 아직 잘 때가 아닌 거죠. 반대로 오후에 낮잠을 자고 나서 밤에 잠이 안 오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생체 시계는 밤이라고 말하는데 낮잠으로 인해 쌓였던 아데노신이 이미 어느 정도 해소돼 버렸기 때문에 수면 압력이 부족해졌기 때문이죠. 결국 수면은 피로 정도와 타이밍의 합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맞아야 비로소 잠이 제대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수면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구조를 함께 살펴볼게요. 잠은 한 번에 쭉 자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깨어있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얕은 수면, 깊은 수면, 다시 얕은 수면, 그리고 난 다음에 렘 수면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흐름이 한 번 돌아오는 걸 우리는 수면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한 사이클은 보통 약 90분이고요. 하룻밤에 평균 5번이 반복됩니다. 5사이클 곱하기 90분. 그래서 흔히 말하는 권장 수면 시간이 7시간 30분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 각 단계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1단계는 깨어있는 상태에서 잠으로 넘어가는 전환 구간이에요. 5에서 10분 정도로 아주 짧고, 이 단계에서 깨면 본인은 전혀 잠을 안 잤다고 느낍니다. 2단계에서는 체온과 심박수가 서서히 낮아지면서 본격적인 수면에 접어들어요. 전체 수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만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진짜 핵심은 깊은 수면과 렘 수면인데요. 깊은 수면은 몸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이 수면 시간 동안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세포가 복구되며 혈압도 낮아져요. 특히 흥미로운 건 이 단계에서 뇌의 청소 시스템인 글림프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알츠하이머와 연관된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노폐물을 뇌에서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깊은 수면이 부족하면 이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장기적으로 뇌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렘 수면은요, 뇌를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렘은 Rapid Eye Movement라는 단어의 약자인데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빠른 눈떨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표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단계에서 뇌는
우리가 깨어있을 때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이 시간 동안 낮 동안 배운 것들이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고 감정도 정리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꿈을 꾸는 것도 바로 이 단계인데, 꿈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이날 쌓인 감정들을 뇌가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기억해 두세요. 깊은 수면은 수면 초반에 집중되고 렘 수면은 후반으로 갈수록 길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면 시간이 짧아지면 수면부터 줄어들게 되고 기억력과 감정 조절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수면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봤는데요. 정리하자면 잠은 그냥 눈 감고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뇌가 청소되고 기억이 저장되고 몸이 회복되는 아주 능동적인 과정이에요. 수면은 양보다 구조가 훨씬 중요합니다. 몇 시간을 자느냐보다 올바른 시간에 자고 깊은 수면과 렘 수면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수면의 질을 실제로 높이는 방법들을 알아볼 거예요. 어떤 영양소가 수면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제가 지난 2년간 멜라토닌을 판매하면서 직접 경험하고 확인한 것들도 함께 나눠드릴게요.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